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영상을 좀 찍고 있죠. 자, 두산 로보틱스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왔던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주가가 어떻게 일단은 조금 버텨주고 이 매물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두산 로보틱스를 움직이는 주포 역시 현재 주가가 어디? 이 구간, 이 저항선 구간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5분봉으로 이 앞에 구간, 지금의 주가가 있는 위치를 판단해 보시면 얼마죠? 5만원대죠. 5만원대.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54,000원에서 55,000원까지. 그럼 단기적으로 이 로봇법 개정 11월 17일에 로봇법이 개정되는 이슈로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만 원에서 어디? 55,000원 구간에 뭘 소화할 수 있다고요?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매물대를 반드시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의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좀 중요한 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과연 내년 1월에도 좀 주가가 오를 것인가, 그죠? 내년 2월에도 주가가 오를 것인가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의 시세가 끝나는 시점은 12월에서 1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의 상승 폭이, 상승 탄력이 최대로 크게 나올 때가 언제? 12월에서 1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 저희가 이 바닥 구간에서 한번 무릎을 잡을 때 한번 타점 드렸고요. 최근에 이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한 번 더 타점을 드렸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예요. 자, 이미 11월 5일에 보유해수 물량 44만 주가 나왔고요. 앞으로 12월과 1월에 44만 주씩 두 번, 즉 88만 주의 보유해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88만 주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시죠? 라고 할 텐데 우리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게 두산 로보틱스 5만원짜리 라운드 피겨 자리 깨질 때 손절 못하신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잘못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이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에 내년 1월에 나오는 이 보유예수 물량 132만 주의 물량이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올 때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받고 개인 투자자들이 붙었다. 이 주가에, 이 주식에. 그래서 첫날에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터졌죠? 400만이라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물을 타고 해서 만들어진 평단가가 어디? 55,000원에서 5만원 구간. 즉 지금의 구간은 단기적인 이 매물대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이 11월 17일에 로봇법 개정을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는 55,000원 구간을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왜? 매물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때 물량을 개인 투자자한테 넘기고 나갔어요. 날짜를 보시면은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이때 한번 볼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상장할 때 보세요. 개인 투자자가 얼마 받아갔죠? 자, 490만 주를 받아갔습니다. 기관계랑 전부 다 물량을 넘겼어요, 개인들한테.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죠. 이때 손절했던 사람들, 손절 안 했던 사람들, 손절 안 한 사람들은 물을 타고 해서 어떻게? 지금 평단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구간이 5만원에서 5만 5천원 구간이다. 이 구간만 잘 넘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12월과 1월 사이에 시세가 폭발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세 폭발의 중심에는 M&A가 있고요. 이 11월 17일 로봇법 개정은 단기적으로 이 구간 매물대를 어떻게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새로 들어온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구간 매물대를 교체해주는 과정이 일어날 거고요. 이 매물대를 뚫는 과정까지는 제가 봤을 땐 5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상승하고 나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앞에 구간에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이 구간 지지 구간 잡은 다음에 뭐로 올라갈 수 있다? M&A 이슈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M&A 관련주 쓰레기 같은 기업을 절대 인수할 리 없겠죠. 두산 로보틱스가 첫 번째로 눈여겨보는 데는 제가 봤을 땐 뉴로메카라는 회사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뉴로메카의 이 기술력, 이 단기적인 기술력, 이 기술력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치킨파를 만드는 이 기술력이 결국에 이 수익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갭을 이 뉴로메카가 단기적으로 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뉴로메카가 인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임에는 불명해요. 협동 로봇이. 근데 글로벌 협동 로봇 관련돼서 기업 순위가 1위가 유니버셜, 2위가 로보티크, 4위가 바로 뭐예요?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3위가 누구죠? 두산 로보틱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자리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뉴로메카를 인수해서 어떻게 몸집을 불릴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킨 로봇으로 인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 우리나라가 또 치킨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관련해서 튀기는데 치킨 산업 규모만 몇 천억이에요. 이 로봇 팔 들어가는 거 충분히 인력을 대체하고 싶은 이 치킨집 입장에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 동생이 치킨집 알바를 한번 해봤거든요. 3달 정도 해봤는데 월급이 굉장히 짭니다. 주 6일. 이건 제 현실적인 얘기니까 말씀드린 건 주 6일. 주 6일에 시급이 12,000원입니다. 한 달에 해도 3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 기계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한 달 정도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 2달을 더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인력을 구하기 힘든 시장에서 로봇이 이 팔로 대체해준다? 한 달에 대여료 100만원 정도만 주면 어떻게? 100만원 정도 주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성은 뉴로메카를 인수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단데 이거는 추후에 실적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가 뉴로메카를 인수함으로써 조금 더 몸짓을 불려나갈 행보를 펼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거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자리에서 이 M&A 관련된 이슈가 내년에 나온다고 했어요. 내년에 인수기업 발표한다고 했는데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12월에서 1월일 거예요. 왜? 이 기간 투자자. 잘 보세요, 여러분. 기간 투자자가 44만 주의 보호 예수가 11월, 12월, 1월에 걸려 있다라는 것은요. 즉, 이 기간 투자자가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해줬다라는 거예요. 투자해줬다. 누구한테? 두산 로보틱스한테.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는요. 뭐다? 이 투자한 기간 투자자들한테 그만큼의 어떤 상대적인 값어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전환사채, 10이라는 것도 발행할 때 이 발행자와 이 받아가는 사채권자들이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요. 뭐? 우리가 10일을 팔 때, 즉 내년에 10일을 팔 때, 전환사채를 팔 때, 이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 전환사채를 매도할 때 암묵적으로 그 매도하는 시기에 뉴스나 어떤 거를 띄워줘서 주가를 띄워서 팔고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암묵적인 룰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투자해줬던 기간 투자자들이 잘 엑시트할 수 있게 어떻게 12월에서 1월에 M&A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퍼뜨릴 가능성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매년 1월,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 2020년도 매년 1월에
주도주가 생깁니다. 1년 주도주가 생기는데 이게 항상 1월에 생겨요. 1월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해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로봇 2023년도 1월에 터졌죠. 그죠? 지금까지 주도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주도주는 아니지만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 1월에 이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지금 언제?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이 시점에 두산이 시세를 폭발시키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미래가치 선반영 받고 시세 폭발하고 M&A 이슈 그리고 기관들 물량 정리하는 시간 주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 12월에 뭐 해야 됩니까? 12월에 가지고 있다가 주가 급등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매도 타점을 제가 여러분께 완벽하게 잡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매수 타점 완벽하게 드렸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 타점 완벽하게 접근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즉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 어떻게 무릎을 잡는 구간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신성 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도 이 바닥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완벽한 매수 타점을 이 무릎 구간을 통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성 델타 보시면요. 타점 어떻게 했다? 정확했다. 이 구간에서 수익 정확하게 30%까지는 아니지만 20% 이상의 수익 챙겨드렸어요. 단기로. 단타로만 챙겨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쪽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쪽에 대응 전략 넣어놨죠. 넣어놓으면서 뉴로메카 말고도 분명히 뉴로메카 말고도 분명히 인수할 M&A 관련주가 뉴로메카 제외하고도 두 군데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매력적인 곳이.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요. 1, 2, 3위 중에 3위가 뉴로메카고 2위와 1위 기업은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1위, 2위, 3위를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여기 저희 회사에 유료 회원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분들께 드린 종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첫 번째 기업, 두 번째 기업 이거를 전부 다 드릴 수는 없고 이 두 번째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은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요거 1번까지 같이 보내드리는 건 선착순 10분께만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유료 회원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10명께 보내드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2번은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뉴로메카가 협동로봇계의 4위고 얘를 인수합병해서 몸집을 불려나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업은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가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기술력으로 압도해서 시장을 먹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3번 기업 뉴로메카라는 기업은 몸집을 그냥 불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인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전략적 인수 첫 번째는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시장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찾아 나가겠다는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 기업은 반드시 1번은 선착순이지만 2번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이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두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이 구간에서 잡아드렸는데 한 17%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일 거예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 수익 구간 정확하게 잡아드렸다라는 겁니다. 뭐라 했죠?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11월 17일에 로봇법 개정 관련 그리고 12월과 2월에 보유예수 물량 출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게 보유예수가 나오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보세요. 보유예수가 132만 주가 나오는데 거래량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거래량이 50만, 60만 이럽니다. 이 근데 132만 주를 어떻게 파나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개인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주가가 올라와야 관심을 갖지 이 구간에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이 집중시키기에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다? 12월에서 1월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확실하게 타점 보내드린 것처럼 이 매도 타점도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확실한 이 M&A 관련된 기업 1번, 2번 기업 선착순으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뭐다? 이 매도 타점. 제가 보고 있는 기관 투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최초 투자한 금액 대비 이 땡땡 퍼센트 정도 먹으면 보통 나가요. 기관 투자들은 어차피 이거 길게 못 끌고 갑니다. 단기적인 이슈로서 보호해서 플랫을 던져야 돼. 왜 그런 거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지 않고 나서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100% 지점장한테 끌려가서 욕 뒤지게 처먹습니다. 너는 왜 이 새끼야? 300% 수익인데 왜 안 쳐팔았어? 지금 100%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수익이 나도 욕을 처먹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분할매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증권사에 직접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올라갔을 때 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의 매도가 확실하게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 남겨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